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내 식당이 있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분들은 식권 자주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얼마 전부터 이 식권 문화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픽에서는 무한 변신 중인 식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어떤 변신인지 참 궁금한데요. 직장인들에게는 이 점심 한 끼가 담긴 소중한 종이잖아요. 저도 식권을 받을 때면 행여 잃어버릴까 봐 지갑 속에 담아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식권은 회사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항목 중에 하나죠. 식대를 지원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종이 식권도 있지만 장부에 적는 경우도 있고 또 사원증에 태그를 부착해서 식대를 지원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정규직은 사원증으로 가능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식권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겨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죠. 그런데 최근 새로운 개념의 식권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바로 모바일 식권인데요. 이 모바일 식권은 기업이 지원하는 식대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식권도 점차 진화를 하고 있는 건데요. 모바일 식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가요? 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기업과 제휴를 맺은 모바일 식권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에 기존 구내 식당이나 인근 가맹 식당에 가서 이 바코드를 보여주면 되는데요. 바코드를 찍으면 기업에 제공한 식대 포인트에 맞춰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현재 무슨 페이라고 부르는 앱카드와 비슷한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 건가요? 정확한 추산은 없지만요. 주요 모바일 식권 업체들의 경우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100개에서 300개 정도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 식대 거래액은 약 5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이 도입을 한 건데요. 그런데 장부나 종이 식권의 경우 종이를 발행하는 비용 외에 특별히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바일로 식권을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도 상당할 것 같은데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네, 이 모바일 식권의 경우 수수료는 기업과 음식점 두 곳에서 받게 됩니다. 기업에게는 어플리케이션 사용료 목적으로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음식점에게는 3% 안팎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바일 식권 업체가 한 달 수익은 대략 거래액의 한 5% 정도 내외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신용카드 수수료와도 비슷한 셈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식권 이용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네, 역시 IT 기술에서 오는 편의와 편리성이 이 모바일 식권에도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우선 기업 입장에서는 모바일 식권을 사용하면 식대 관련 회계 관리가 보다 편리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이 식권이나 장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일이 이용 건수를 세서 정산하느라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일부 제휴식당의 경우에는 계약된 식대에서 자투리 돈이 남으면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돌려주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식권을 사용하게 되면 회계 내역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고 새는 돈도 막을 수 있는 거죠. 직원들 입장에서 모바일 식권은 유용한 대체 수단이라고 합니다. 석지연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 종이 식권을 사용하면 분실 위험이 있었는데 모바일 식권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런 걱정은 사라지게 된 거죠. 또 제휴된 식당이 많아지면서 메뉴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모바일 식권의 장점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모바일 식권의 경우에 프랜차이즈와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이용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 불필요하게 지갑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되고 스마트폰만 들고 가면 되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도 보다 휴대가 간편해졌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가 편해져서 수수료를 지불하고도 이 모바일 식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식당 입장에서도 다소 수수료를 내긴 하지만 가장 영업이 치열한 시간대인 점심시간대 고정 고객을 잡을 수 있고 식권과 장부를 일일이 정산해서 기업에 전달하지 않아도 되니까 모바일 식권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업과 직원, 식당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결국 모바일 식권의 장점은 모든 입장에서도 편리함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식권을 통해서 음식값을 각자 내는 것도 더욱 편리해졌고 포인트로 결제가 되다 보니까 식권을 모아서 직원들끼리 작은 회식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고요. 또 일부 모바일 식권 업체의 경우에는
필라테스나 헬스장, 어학원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설정해놔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도 이 모바일 식권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기업 식대의 규모를 연 20조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막대한 규모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현재 모바일 식권 시장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종이 식권이 점차 사라질 것 같네요. 다음은 이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하나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과 관련한 다양한 용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은 비록 1시간 정도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걸 할 수도 있는 유용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점심시간과 관련한 용어를 살펴보면 요즘 직장인들의 트렌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용어는 워런치족입니다. 걷다의 워킹과 점심 런치를 합친 단어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걷기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하는 직장인을 뜻하는 말인데요. 최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점심시간에 운동을 즐기는 직장인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반면 직장의 팍팍한 일상을 표현하는 뉴워드도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 브런치족인데요.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합친 브런치에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를 합성한 말로 사무실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는 직장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침을 챙겨 먹지 못한 채 부랴부랴 출근을 했는데 점심을 챙겨 먹을 시간도 없으니 김밥이나 샌드위치로 간단한 식사로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계속 본다는 거죠. 네, 두 단어 모두 직장인의 점심시간과 관련한 뉴워드임에도 뜻은 온도차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모습도 다양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단어로 스낵컬처라는 뉴워드가 있습니다. 스낵컬처는 과자를 먹는 5분, 15분간의 짧은 시간 동안 소비하는 문화 콘텐츠를 뜻하는데요. 주로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 자투리 시간처럼 짧은 시간 동안 즐기는 웹툰이나 웹소설, 짧은 동영상들이 바로 이러한 스낵컬처에 해당합니다. 최근 점심시간 동안 스낵컬처를 누리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짧은 음악회나 공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깊은 사색 없이 즉시 몰입했다가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다소 자극적인 요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다양한 스낵컬처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직장인의 점심 문화도 새롭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와 함께 변화된 식권 문화. 처음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템이죠. 점심시간이 누릴 수 있는 스낵컬처도 비슷합니다. 직장인의 니즈를 꿰뚫어 성공한 문화 콘텐츠인 셈인데요. 저희가 고용브리핑 365에서 새로운 경제 동향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가 여러분의 취업과 업무 또 창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